네, 오늘은 애널리스트에게 시장 전략을 얻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퀀트를 담당하고 있는 유명관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른 시간에 감사합니다. 네. 내년도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최근에 내놓으셨길래 저희가 내용을 하나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시장부터 리뷰를 해보면 최근의 시장은 뭐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이 주가가 어떤 민감도를 보이고 있나요? 하반기 주식시장의 특징은 밸류에이션보다는 실적에 굉장히 민감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선진국 증시하고 신흥국 증시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났는데 아무래도 신흥국 기업들보다는 선진국의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이면서 주가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에 굉장히 민감했었던 하반기였다라고 리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잘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 기록한 실적보다는 내년에 예상되는 실적이 좋았었던 업종이나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미국장이나 국내 증시나 같은 흐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반기를 보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좀 선전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기는 하지만 중소형주가 더 선전을 했었던 이유는 뭘까요?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이익 모멘텀이 훨씬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내년도에 중소형주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눈높이가 훨씬 더 높아졌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정치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도 중소형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2월 들어서는 좀 사이즈의 로테이션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12월 장세에 국한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 시장을 준비하는 좀 보고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잠시 대형주가 또 시장을 주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큰 그림에 있어서 내가 보는 뷰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뭐 그 얘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장에서는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역시나 큰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앞서서 타이틀로도 나가기는 했습니다. 결국에는 2022년도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올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잠깐 이런 밸류 스타일의 주식들이 좋았다가 다시 성장주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랑 가치주의 성과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하지만 내년도에는 한국 시장에서도 이 성장 스타일의 주식들이 훨씬 더 아웃퍼폼할 것으로 전망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금리 상승이 성장주에는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성장주한테 주는 밸류에이션을 많이 못 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금리와 이제 미국의 가치주 성장주의 상관관계를 구해보게 되면은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오르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싼 성장주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리보다 실제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장단기 금리 차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사실 단기 금리 오르는 속도보다 빠르게 되면은 실제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치 스타일의 주식들이 아웃퍼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내년에 예상하는 이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단기 금리를 자극하는 이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단기 금리가 오르는 만큼 장기 금리가 따라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치주가 좋기 위해서는 이 장단기 금리차 확대가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이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라는 변수만으로는 성장주에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금리를 제외하고는 리스크 요인이 없어요? 일단 시장 전체적인 리스크 요인은 실적 증가율에 둔합니다. 미국은 한국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8월 말부터 기업들의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이익 그로스 자체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 기업들의 실적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었던 해였는데 내년도에 들어서부터는 다시 저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성장률이 낮은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매출액 증가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코멘트들도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마진 하락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인가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기업들의 매출액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냥 파는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업들의 매출액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효과가 좀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을 과연 비용에 전가를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실적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은 해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반대로 이익이 잘 나오는 성장주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리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 증가율도 이 가치주랑 성장주의 상대 주가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내년에 이익 증가율 자체는 분명히 성장주한테 조금 우위를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좀 수급이 성장주에서 일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좀 조정이 오곤 있는데 이게 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12월 달은 통상적으로 굉장히 로테이션이 많이 나오는 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분들께서는 배당을 노리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해에 가장 주가 성과가 좋았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나 어쨌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달이 12월 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12월 달에는 그동안 주가가 좀 눌려왔었던 기업들의 성과가 좋았고요. 시장을 이끌었었던 주도주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런 흐름 자체가 조금 일시적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내년 시장을 오히려 준비하는 그 해로 달로 생각하는 게 올바른 판단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주라고 하면은 뭐 국내에서 대표적인 섹터가 BBIG가 있는데 이미 이쪽 섹터의 코스피 내 섹터 비중이 반도체를 넘어섰다라는 기사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 리포트를 보니까 그 기자님이 유명간 연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좀 발췌해서 쓴 것 같더라고요. 국내 증시에서 그러면 성장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어떤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혹시 몰라서 반도체 주가가 최근에 좋아서 비중을 다시 어제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코스피 내에서 BBIG가 차지하는 이제 시가총액 비중은 반도체를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반도체를 넘어섰던 적이 작년에 한 7월에 한번 좀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일시적이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을 앞서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성장 테마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은 한국 증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습니다. 물론 올해 이제 신규로 상장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성장 테마에 속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년도에 가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저는 더 커질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달라진 점 하나가 있는데 이 성장 테마에 속하는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가 제목에서도 적어놨듯이 이 돈 버는 성장주 시대라는 의미가 이 성장주들이 실적이 실제로 나오는 그런 해가 저는 2021년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이 BBIG 테마의 이제 순이익 비중, 코스피 내에서 차지하는 순이익 비중 자체가 6.5%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아는 자동차 섹터의 이 순이익 비중이 한 6.2% 정도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좀 앞서는 또 해가 되거든요. 그만큼 실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성장주들이 많아진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저는 변화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는 그 그래프를 제가 좀 발췌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괜찮죠? 네. 그러면 최근에 테마형 ETF라고 하면 뭐 2차 전지, 메타버스 이쪽으로도 지금 유입 강도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또한 성장주 수급에 또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든 올해 가장 유행을 했었던 투자 수단이 뭐였냐면은 이 테마형 ETF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예를 들어보면은 올해 연초에 이 자산,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1.5조 원 수준에서 지금 한 9조 원까지 6배 정도 빠르게 성장한 지금 테마형 ETF 시장이거든요. 근데 테마형 ETF라는 건 사실
이 매니저 분들의 재량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명백하게 패시브 수급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이 테마형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 자체가 굉장히 성장형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 뭐 메타버스 테마형 ETF 같은 경우에도 한 10월 중순쯤에 대략 한 760억 원 규모로 이제 AUM이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거의 1조 가까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 자체가 내년에도 크게 바뀌진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분명히 수급적으로도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유리한 국면이 저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연구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기준치에 부합하는 내년에도 돈 버는 성장주 대표적인 예시가 될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어요? 뭐 미국과 한국을 통틀어서? 일단 네. 이 돈 버는 성장주라는 거는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금리 방어력이 높다라고 금리 변화에 대한 주가 방어력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나 넷플릭스가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이 기업들이 과연 돈을 벌까라는 사실 한 2, 3년 전만 해도 실제로 돈을 벌지에 대한 좀 의구심이 높았다라면은 지금은 실제 돈을 벌고 있는 사이클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 테슬라나 넷플릭스, AMD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민감도 대비 이익 증가율이 높은 성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성장주 내에서는 뭐 제가 보고서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좀 넣어놨어요. 내년을 좀 준비하는 보고서다 보니까 그래도 최근에 이익 모멘텀이 좋은 것들로만 오늘 압축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뭐 하이브, 삼성 SDI, SK 바이오사이언스, 일진 머티리얼즈, MC넥스, 그리고 FNF, LNF 등이 최근 이익 모멘텀도 긍정적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실제 돈을 버는 성장주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 쪽 종목들이 맞습니다. 많네요, 국내에서는. 뭐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돈 버는 성장주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실제 지금 실적이 가장 잘 나오고 있는 글로벌 테마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테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테마형 ETF들과 이 2차 전지 테마형 ETF를 비교하게 되면은 금리에 대한 방어력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내년에는 어쨌든 좀 테이퍼링이든 금리 인상이든 굉장히 매크로 변수에 민감한 한 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좀 전기차 테마는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가치주에게는 반면에 유리한 국면이 어떤 게 있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유명한 애널리스트를 유튜브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저희 이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4시에 이제 뭐 온라인 포럼을 진행을 하니까요. 저는 금요일 날 나옵니다. 그때 이제 가치주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명한 연구위원회 얘기를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유튜브까지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